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책임질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도시 완성 등 5대 구정운영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인구 증가와 재정 자립도 향상을 민선 8기의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구청장은 해결 방안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며 새로운 양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구정운영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가림막 안으로 무너져 내린 바위와 찌그러진 철제 펜스가 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m에 달하는 축대 바위가 붕괴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재선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아파트 축대 붕괴 현장을 찾은 김미경 구청장. 김 구청장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추가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위험 요소부터 없애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쨌든 그거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는 또 현장 좀 더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어 김 구청장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8기 출범을 알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큰 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거침없이 은평 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그 마음 받들어서 변화를 완성해내는 유능한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구청장은 민선 8기 5대 구정 운영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실행 방안으로 교통 인프라 확대, 수색 역세권 복합 문화쇼핑 중심지 조성, 기업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색 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은평을 서울 서부권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삼표에너지, 롯데몰, 스포티비와 같은 민간 기업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혁신파크는 시립대학교 유치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서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김 구청장은 또 문화관광벨트 구축 등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김 구청장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단 구성, 진로 진학 정보센터 설치 등 교육 환경 개선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구청장, 발로 뛰는 현장 소통과 지역 발전, 그리고 구민 행복을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민선 8기 4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8년 만에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도시 전문가를 자처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새로운 양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지하철역 신설 등 민선 8기 양천구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임기 첫 일정으로 지역 내 수해 취약지를 점검했습니다. 안양천 신정교 일대와 용왕산 절개지 등을 살핀 이기재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예기치 못했지만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해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단단히 할 생각입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이기재 구청장은 최근 양천구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며 살고 싶은 도시에 살기 좋은 양천을 민선 8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50만 명이 넘던 양천구 인구는 10년 만에 44만 명대로 줄었고 재정 자립도는 9년째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이기재 구청장이 강조한 건 변화와 발전.
30년 이상 노후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 재건축 규제 하에서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 직속의 TF팀인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해 주요 현안 사업을 밀착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신월동 일대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는 무료 청력검사 지원과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가구의 65%가 양천 구민입니다. 수도권 시민이 김포공항으로 편익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월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을 신월 사거리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확정한 2030년까지의 철도망 계획에 해당 연장안을 추가 반영하는 게 관건입니다. 구민과 함께 새로운 양천시대를 열겠다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10여 년간 대동소이했던 양천구 현안 과제를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민선 8기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최근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열사병과 열 탈진 등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대비 약 75% 증가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의 증상과 또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온열 질환은 더워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우리 몸이 땀을 잘 배출을 해서 체온을 낮춰준다면 온열 질환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건조한 날씨에는 땀이 잘 증발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온열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도 좀 높지만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옷을 타이트하게 입어서 땀 배출을 잘 못하신다거나 땀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몸에 수분이 잘 보충되지 않으면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온열 질환은 건강한 분들보다는 어린이라든가 노인분들, 또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또 건설 현장이나 탄광, 제철소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과 또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온열 질환하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특별한 증상이 생기는 거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지럼증이라든가 두통, 또 속이 메시껍다든가 맥박이 빨리 뛰는 등 더위하고 연관짓기 어려운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체온이 상승하면서 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땀을 많이 흘리셔서 체내 수분이라든가 전해질 같은 게 부족해져서 탈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시면은 구토나 복통도 생기실 수 있고 심하면 이제 발작, 경련 같은 걸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서 사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열 질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열사병 같은 경우에 사망 위험이 3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철에 더운 온도나 습도에 장시간 노출된 분들이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기고 그런다 그러면 일단 체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온이 좀 높다 그러면 일단 하던 일을 멈추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요. 휴식을 취하실 때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다리를 머리보다 좀 높게 해주시고 젖은 수건이라든가 얼음, 알코올 같은 걸로 몸을 닦아주셔가지고 체온을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또 의식이 뚜렷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 그러면 좀 시원한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의식이 나쁘거나 구토를 하시는 분은 억지로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 이게 흡입성 폐렴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맥 주사를 통해서 수액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있을까요? 네, 먼저 아침마다 그날 날씨를 확인하는 버릇을 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폭염주의보라든가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이면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름에 위험한 시간대가 낮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 이럴 때는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서 더위를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하신다 그러시면 통풍이 아주 잘 되는 이렇게 좀 헐렁헐렁한 옷과 그다음에 햇볕을 좀 피하게 해줄 양산이라든가 모자를 가지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탈수가 돼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기 전에 정기적으로 미리미리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덥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료수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한 보리차라든가 이온 음료가 더 낫겠고요. 여름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전해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는 찬물보다는 약간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하시면 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위를 덜 느끼시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낮으면 오히려 냉방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도라든가 26도 사이를 유지해 주시고 대신 습도를 좀 낮게 유지해 주시면 좀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대병원 김범택 교수였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